네,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습니다. 연애 때부터 안 해주신다고 이미 선포를 하셔서 그러려니 했지만 정말 하나도 안 해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예, 제사인데 그래도 와서 좀 거들고 제사도 지내야 하지 않겠니? 어머님, 전 제사 못 지내요. 제 조상도 아닌데 왜 제가 챙겨야 하죠? 안녕하세요.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전주에서 살고 있는 65세 최정수님의 사연입니다.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. 저는 2년 전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생겼습니다. 없는 살림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아들이 아무 걱정 말라고 며느리가 다 이해하고 착하다며 저를 안심시켰죠. 저도 그런 며느리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이것저것 잘 챙겨주려고 했습니다. 이번 명절을 맞이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. 명절날 제사를 드리니 그 전날 와서 같이 좀 돕고 우리 집에서 하루 자라고 했죠. 그랬더니 며느리가 딱 잘라 싫어요. 라고 하더라고요. 그날 며느리의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댁 어른이 제사 지내자는데 싫어요 라고 바로 말하는 건 처음 겪어봤거든요. 저는 며느리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꽤 씁쓸했습니다. 며칠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엄마, 나진이가 이번 명절에는 잠깐 들러서 인사만 드릴 거예요. 제사나 음식은 제가 챙길게요. 결혼하더니 바로 아내 편으로 돌아서서 엄마는 나 몰라라 하는 아들도 이젠 밉기 시작했습니다.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그동안 일부러라도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젠 아예 마음의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. 저는 며느리가 미운 건 아닌데 그냥 서운했습니다. 요즘은 부모가 자식 결혼할 때 돈을 얼마나 보태줬는지가 부모의 존재 이유처럼 되어버린 세상 같아요. 드디어 명절 전 날이 되었습니다. 집에서 열심히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어머님, 저 내일 아침에 인사만 드리고 바로 출발할게요. 어디를? 여행이요. 남편이랑 계획했어요. 올해는 둘이만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요.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제사를 하루 앞두고 여행이라니요. 차례상 차릴 사람도 전 부칠 사람도 없는데 말이에요.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멍하니 있었습니다.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건가요? 평소에는 오지도 않습니다. 이럴 때 아니면 아들 며느리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있지도 않습니다. 명절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제사도 드리고 밥도 먹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한 게 저희 욕심인 걸까요? 결혼하고 이 시애미도 무시하며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 거면 대체 결혼은 못하러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.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. 예, 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? 명절엔 최소한 하루는 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제사도 안 돕고 명절 음식도 안 도우면서 얼굴 낯짝은 왜 이렇게 두꺼워? 어머님, 저희 결혼할 때 뭐 하나라도 보태준 적 있으세요? 하나도 없으시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면서 일은 하나도 안 시킬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잖아요. 그런데 결혼하고 첫 명절 되자마자 그 전날부터 저보고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셨죠? 그것도 마트에서 장 다 보고 오라고 하셨잖아요. 심지어 그이는 힘드니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.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세요.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뒤통수를 딱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. 그 당시엔 미안하니 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며느리는 어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며 일 하나 안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? 아무리 그래도 명절 다가오면 시애미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당일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. 전 눈길 한번 안 주고 제 할 일을 했죠. 며느리도 제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명절 선물만 옆에 놓고 인사하고 그냥 다시 나가버리더라고요. 물론 제 아들과 함께요. 나가기 전 아들이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. 엄마, 나진이 이해 좀 해주세요. 결혼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. 우리 대출도 많았고 나진이가 다 감당했어요. 그 말을 듣는데 돈이 없는 게 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들이 하는 말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. 그때 저도 정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거든요.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. 요즘 시댁에서 다들 무얼 해주나요? 형편에 따라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.
이걸 가지고 시댁에서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이만큼 해야지, 혹은 하나도 못 받았으니 나도 하나도 안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은 정말 못된 거 아닌가요?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며느리기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.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공주님 한 명을 낳았더라고요. 임신 기간 중에도 저희 집엔 잘 오지도 않았습니다. 귀한 아들을 낳아줬으니 제가 숙이고 들어간 것도 좀 있었죠. 귀한 손주를 낳으니 있던 화도 사그러든 건 사실이었습니다. 얘 손주 좀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. 엄마, 나진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지금 조심해야 될 시기라 바로는 못 가요. 그 말이 또 서운했습니다. 맨날 사진으로만 보니 실물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들마저 딱 잘라 거절하니 이젠 진짜 내 아들 같지가 않았습니다. 몇 달이 흐르니 이젠 손주 손녀 얼굴을 좀 보여주더라고요. 사진으로 봤을 때도 손주는 우리 아들하고 아주 똑 닮았었어요. 손녀는 며느리하고 똑 닮았고요. 애기 냄새와 옹알이 하는 소리가 아주 제 행복이었습니다. 마트를 갈 때도 아이용품점을 지나갈 때도 우리 아들 닮은 손주가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샀습니다.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. 우리 손주는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아주 우리 아들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사실 손녀보단 손주에게 눈길이 더 간 건 사실이었어요. 전국의 시어머니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리 다 내 손주여도 내 자식하고 좀 더 닮은 손주가 더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이 며느리는 서운했나 봅니다. 제 아들에게 한 소리를 했더라고요. 어머니,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? 지훈이만 예뻐하시고 지연이는 전혀 신경도 안 쓰셔. 옷도 간식도 지연이 거는 하나도 없는 거. 당신 알아? 전부 다 지훈이 거만 사신다고.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저에게 와서 또 한 소리를 했습니다. 엄마, 지훈이랑 지연이 너무 편애하지 마세요. 애들도 다 느낀다고요.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지훈이만 예뻐하시면 지훈이 버릇도 잘못 들어요. 지연이는 상처만 받을 거예요. 지훈이, 지연이 다 엄마 귀한 손주들이에요. 다 예뻐해 주세요. 그 말을 듣고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. 전 지연이를 미워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저 지훈이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너무 닮아서 그랬을 뿐인데 지훈이의 눈웃음을 보면 자꾸 아들의 어릴 적 얼굴이 떠올랐어요.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시절에 못 따준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뿐이었죠.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? 이 일로 며느리는 완전히 저에게 마음을 닫은 상태입니다. 이젠 아이들도 잘 보여주지 않아요. 가끔씩 아이들 사진을 보내고 아이들은 잘 있다며 안부 정도만 문자로 보내줍니다. 정말 내 잘못이 큰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우리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버린 걸까요? 이 관계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. 지금까지 전주에서 살고 있는 65세 최정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. 며느리와의 갈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.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.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